위에서 착공돼서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지고 오픈이 불과 4, 5개월 남은 그런 휴게소에 이 첨단 휴게소를 적용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휴게소를 도입하려면 단순히 거기에 드론을 띄우고 VR을 설치한다고 해서 첨단 휴게소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건물 설계에서부터 애초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아마도 그런 좋은 휴게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미 하드웨어가 다 건설되고 설계가 대부분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의 이 남한강 휴게소에 갑자기 돌연 첨단 휴게소라고 하는 것을 빌미, 명분으로 해서 의구심이 너무나 높은 수상한 민자 전환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남한강 휴게소와 관련해서는 5가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문점을 함께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서 휴게소 건물과 주유소 건물을 다 지어놓은 휴게소를 뒤늦게 민자 전환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200개가 넘는 제정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이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정고속도로 휴게소는 현재 207개가 있습니다. 그 207개 중에 90% 정도에 해당하는 184개는 도로공사가 모든 건설을 주도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민간사업자는 이 건물이나 시설공사에 비용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의 기간만 보장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10% 정도의 23개 휴게소는 민간이 100%를 투자합니다. 100%를 투자했기 때문에 25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7개 중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사례가 오픈 4개월 전인 남한강 휴게소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남한강 휴게소는 애초에 민자로 운영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2022년 1월에 착공을 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해 12월에 오픈 예정인 휴게소입니다. 도로공사가 전체 건설비 271억 중에 이미 229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새로 민간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이 민간사업자는 42억 원만 투입을 하고 15년간의 운영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이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합니다. 왜 이 남한강 휴게소에서만 유독 이런 이례적인 민자 전환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로공사는 첨단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휴게소를 도입하고자 했다면 하드웨어부터 건물부터 새로 설계하고 지어지는 휴게소에 도입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이 휴게소에 선정된 위즈코프라고 하는 업체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휴게소 4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고 그 휴게소 중에 첨단 휴게소라고 불릴 수 있는 휴게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이 민자 전환의 시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전직 새누리당 의원 출신으로 올해 2월에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함진규 사장의 취임 당시 이미 사업이 대부분 진행되어서 올해 말 오픈이 예정되어 있었던 남한강 휴게소를 갑자기 민자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취임한 직후에 휴게소 시설협회라고 하는 위즈코프 대표자가 회장으로 있는 협회와 첨단 휴게소, 미래형 휴게소 이런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논의를 시작하고요. 취임한 지 2달 정도 지난 4월, 5월에 이 남한강 휴게소 사업권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관련된 회계법인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7월 달에 민자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고 8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자 전환의 시기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다 지어진 휴게소를 누군가에게 특혜성으로 민자 전환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로공사의 입장에서 이미 도로공사의 비용이 투입된 휴게소를 스스로 이걸 임대휴게소로 운영하지 않고 민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 이 민자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휴게소가 향후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휴게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취임하고 2달 정도 후부터 진행된 이 회계법인이 수행한 신설 휴게시설 사업자 선정 타당성 연구, 남한강 휴게소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용역을 한 것인데요. 이 검토 연구에서 기준 교통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 4월, 5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종점을 이 남한강 휴게소에서 불과 1km 떨어진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된 노선이 검토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국비 투입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남한강 휴게소가 지어지게 되면 이 사업자의 운영 기간 내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1km 거리에 개통되고 그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휴게소의 향후 수익성, 매출액을 예상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반영하는 것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양평 고속도로만 반영한 상태에서 교통량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100만원짜리 상품을 50만원짜리로 평가한 다음에 이 50만원짜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한 거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휴게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자사업 할 것인지 또는 민자사업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도로공사가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누락되었고, 만약 그 누락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민자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도로공사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교통량 반영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휴게소의 입지 때문입니다. 여기가 남양평 IC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남한강 휴게소입니다. 불과 1km 거리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변경 종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의 교통량, 이용량 산정에 있어서 이 고속도로를 없는 것 취급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인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같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민자 전환의 수혜자가 바로 위즈코프라고 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이 위즈코프라고 하는 기업은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명을 검색하시면 윤석열 테마주라고 하는 많은 기사와 동영상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포털 검색창에 검색만 해봐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나중에 감사원이나 국회가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이례적인 민자 전환을 하면서 그 민자 전환 사업자로 이런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업체가 윤석열 테마주로 꼽혔던 업체라는 것을 모르고 선정했다라는 것은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를 많은 경제지들이 윤석열 테마주로 꼽은 것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고, 실제로 이 기업의 코스닥 주가는 윤석열 후보자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겠다는 선언을 하고 또 각종 여론조사가 우세로 발표되고 또 마지막에 단일화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모든 캠페인 이벤트에 있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반영을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증권가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들과 정보들을 통해서 이런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업체는 현재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의 주가가 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호재가 생길 때마다 반응하고 주가가 상승했는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여당도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한강 휴게소 민자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를 한 이후에 많은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와 윗선과의 관계, 그리고 이 업체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 업체가 7월 달에 입찰 공고가 나기 이전부터 이 남한강 휴게소의 운영을 준비해 왔었다라고 하는 정황까지 저희가 그 사실들을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이어지는 국토위 종합감사 그리고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소영